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한국지리 한지 수업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자습서나 이런 거 읽기 전에 스크랩 하는 겁니다. 자, 기능지역인데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겠죠, 역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나눴죠, 등산동도. 뭐라고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어떤 기능, 역할. 이거 주거는 잠자는 역할이고 상업은 장사하는 역할이고. 근데 이제 그럼 이건 상업권, 이건 주거권 이렇게 되면 통근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퇴근하냐 이런 것도 기능 지역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기능 지역, 그러니까 이 기능이나 역할, 성질 이런 게 다른 거겠죠. 역할이나 성질이 달라서 그 기능을 성질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지방 도시에서 이렇게 위성 도시에서 이렇게 졌을 때는 위성 도시들도 있으면 여기 이 서울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가구를 만다든가 여기는 화해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뭉쳐서 있겠죠.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 지역에서 단어가 등질 지역, 같은 성질이 모여 있는 지역을 등질 지역을 색깔을 해가지고 칠하죠. 그래서 주거권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렇다고 이 상업 지역에서 잠을 안 자나요? 자죠. 주거 지역도 편의점도 있고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주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겠죠. 됐나요? 응? 그렇다면 이 주거 지역이면 여기 주거가 많은 성질이 있다는 거겠고, 그 지역의 특성, 역할에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하니까 문제 속에서 또 찾아서 확인해야겠죠. 됐죠? 관계적 위치는 어디 있어요? 어떤 위치면 관계는 A와 B의 관계 이런 특성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관계적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육상 세력이죠. 이거는 해상 세력이죠. 해상 세력에는 일본도 있고 외국도 있을 수도 있고 미국이나 다른 영국이나 이런 데일 수도 있고, 육상 세력과 해상 세력이 충돌되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적 위치가 지리적 위치일 수도 있고 국가적 관계일 수도, 지리적 관계일 수도 있고 국가적 관계일 수도 있고, 이 관계적 위치에서 떨어져 있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 나서 우리나라가 애매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란하고도 관계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 국가적 위치, 국가적 관계, 그죠? 그러니까 무엇과 A와 B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을 관계적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생활권에서 광역이면 광역시처럼 지금 이제 이 아이들 입시했을 때 과거나 외국어는 광역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외고가 있으면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럼 이 주변에 여기 대전이면 이 주변에 있는 애들도 이 대전 외고에 지원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넓게 묶는 걸 광역생활권이라고 해요. 그럼 왜 지역이 이렇게 넓게 묶어졌느냐? 거점 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점, 그죠? 거점 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멀리서부터 출퇴근도 가능하다는 건, 통근도 가능하고 아이들 학교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죠. 차 타고. 근데 이제 기숙사를 쓰기도 하지만. 됐어요? 광역생활권? 근데 광역생활권 때문에 이렇게 죠. 여기 대전에 있으면 대전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상권들이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일로 가서 사서 오죠. 그냥 2, 30분 걸리니까. 왜? 여기 없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역생활권을 하면서 이게 넓어지고 더 넓어서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이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서울만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장사라도 서울로 모이고. 그러니까 중앙 집중이 많이 되죠. 광역생활권이 되면서.
자, 이해는 됐어요, 이제? 어? 자, 그럼 기초생활권은 광역보다는 이렇게 광역의회가 있고, 대전시의회. 이해됐어요? 광역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광역의회 안에 또 조그맣게 이렇게 서구의회, 동구의회, 유성구의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대덕구의회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기초의회라고 해요. 기초의회. 요걸 합친 걸 말하고 광역의회. 그러면 여기 서구의회가 있는데 대전시 의회도 또 있잖아. 그럼 서구 의원이 대전시 의원이 되냐? 그건 아니잖아. 의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권은 작은 생활권. 이거는 묶인 생활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나요? 분지는요, 분지는 이게 땅이 이렇게 원래는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산이 있는데 이 산이요, 이게 패였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바람으로. 그래서 뭐가 날아갔어요? 이 위에 게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보면 여기도 산, 여기도 산, 여기도 산, 여기도 산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그럼 이게 동그랗게 뭐처럼 돼 있어요? 화분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분지예요. 화분같이 생긴 땅. 이해되세요? 그럼 바람이 어디로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 위에 스모그 돼가지고 여기 위에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정체돼서 기온 역전형상으로 여기가 더 뜨겁고 여기가 차가워지고 여기 뜨겁죠. 그럼 안정되죠. 맞아요? 뜨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낮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뜨겁고 여기 차가우니까 위로 올라가자 공기가. 근데 밤에는 땅이 차갑고 이게 공기가 따뜻하지. 그러니까 그대로 있지.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 안개나 이 들어온 게 공기가 그대로 모으니까 이걸 스모그라 그러죠. 스모그도 더 잘 발생될 테고 분지가 보통은 이렇게 평야에서 안 발생하니까 산 위에서 발생하니까 그죠?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더울 때는 엄청 덥겠죠. 이게 대구예요, 대구. 대구 분지. 추울 때는 엄청 춥고 어디 나와요? 분지. 91쪽. 분지 지역. 자, 이해는 됐어요, 이거? 분지 지역? 분지기후. 기온 역전항상 했네요, 내가.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다는 건 뭐예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다 라는 게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성대토양하고 간대토양은 어디 나와요? 성대토양, 그냥 뭐 기후식생의 영향을 받아 형성돼. 뭐라고요? 성대는? 성대. 간대는 뭐예요? 모양이 독특한 성질이 반영된 토양. 그죠? 그러면 간대하고 성대하고 타면 이거는 뭐라고? 기후식생. 기후. 날씨하고 식물. 요거는 뭐예요? 간대는? 특이한. 성질이나 모양이 독특하겠다. 그럼 이거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이거는? 지하에 있는 마그마나 아니면은 석회석, 조개껍데기 묵힌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간대토양은 뭐뭐 있어요? 석회암, 풍화토, 현무암. 그죠? 현무암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화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석회암, 조개껍질 이런 거. 됐어요? 그러니까 간대토양은 이 토양의 모양이나 성질이 어떤 특이한 지하현상, 지하에 있는 현상에 의해서 생긴 거고, 이 성대토양은 이 지표에, 기후나 식생은 지표잖아요. 지표에서, 이건 땅 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토양들이 만들어진 거네. 이건 지하에서 생기고, 이건 지표에서 생기고. 됐나요? 그런 상황에서 식생에서 어떤 게 풍화되고 그랬을 때 색깔 봐봐요. 제일 위에가 뭐예요? 제일 위에 무슨 색이요? 회색.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무슨 색이라고? 회색.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회색이고 회갈색, 갈색 토양. 우리나라 눈 뭐 갈색이거든. 이건 회색이고 회갈색. 그 다음에 당연히 갈색이겠지. 그 다음에 황갈색. 황갈색이겠지. 황갈색이면 제일 밑에는 뭐겠어? 적색. 빨간색이 황색이 진해지면 적색이 되겠죠. 적색. 색깔이 토양의 모양새가 다르겠죠. 어? 왜 그러냐면 봐봐. 이 적색 토양, 빨간 토양은 따뜻하잖아. 따뜻한 거. 따뜻하고 여기는 차갑잖아. 춥고. 그죠? 푹 썩어서 회색 된다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갈색이면 이 적색 빨간색하고 회색하고 중간색이지. 그지? 썩어갖고 되는 색. 그래서 요거는 황갈색, 이거 황색하고 적색인데 적색이 약해져서 황색이 됐겠지. 그래서 황갈색, 갈색, 회갈색, 회색. 색깔에 따라 토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 색깔에 따라서 리테레아트 토, 포드돌 토, 무슨 토 해갖고 이 색을 영어로 해갖고 토양 이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외우면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경동성은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판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흐를 때 판이 여기가 조금 높든지 그랬나 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일로 흙이 내려갔어. 그래서 이게 핵이 무거워졌어.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눌려. 이건 어떻게 돼요? 융기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흙이 쓸려가서 서해안 이렇게 얕고 바다가 이렇게 낮은 거야. 자,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동쪽으로 기울경 경동성 지역이라. 이거는 뭐 했어요? 융기 솟아놓고 여기는 뭐 했어요? 침강. 침강하니까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삐질삐질 리아시식. 그러니까 여기는 섬을 연결한 뭐라고요? 직선기선이요? 통성기선이요? 무슨 기선? 섬을 연결한 기선을 여기 서해안은 많이 썼고, 그죠? 여기는 동해안은 없잖아. 쭉 육지에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육지 끝을 연결한 기선이 많이 돼 있고, 무슨 기선이지 그게? 이건 직선기선이지. 아니요? 찾아봐. 직선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 영해의 폭. 통상기선. 이를 통상기선. 통상기선. 직선기선. 직선기선. 그죠? 직선기선. 맞아요? 직선기선, 통상기선. 해안선을 기준으로 썰문으로 기준이 된다. 통상기선. 그지? 근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직선기선이다. 가장 바깥에는 섬은 서해남해 직선기선이다. 해안선은 통상기선이고 섬은 직선기선. 섬을 직선으로 이어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통상기선이죠. 오케이? 네. 여기는 뭐라고요? 통상. 보통은 땅으로 이렇게 하는데 통상은 뭐라고요? 보통 상황에서는 그냥 땅 끝났는데 밀물 썰물 할 때 뭐라고? 빠져나갈 썰물이 땅이 넓으니까 썰물을 기준으로 하겠지. 근데 여기에 섬이 많으면 섬을 뭘로 연결해? 섬과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 기준선. 기선이 뭐예요? 기준선. 통상은 몰라요? 썰물로. 육지로. 그죠? 근데 섬이 많아 서해안은. 이거 무슨 색이야? 리아스식이야. 그지? 침강돼서. 그래서 요 기선. 섬으로 연결한 직선기선. 뭐라고요? 직선기선으로 된 거라고. 경동성 때문에. 됐어요? 자, 구릉성 산지면 산이야, 산. 그럼 구릉은 뭐야? 엄청 높지 않은 나스막한 산. 이해되세요? 몇백 미터짜리. 됐어요? 저기 태미공원 있는데 거기도 산 아니야?
무슨 산이야? 이름 모르지? 에? 그런 게 구릉성 산지야. 산 아니야 거기? 아니 맞아요. 올라가 봤잖아 거기. 산이잖아. 주변 다 보이잖아. 산인데 이름이 있겠지 조만한 산. 그죠? 나트막한 산들. 자, 우발라 봐봐요 우발라. 모양새 그려져 있을 텐데 우발라 어디 있어요? 여기는 구하도도 물어봤고 우발라는 어디 있어? 어, 돌리네가 합쳐진 큰 와지. 돌리네는 뭔지 본 적 없어요? 뽕뽕뽕 뚫어져 있는데 돌리네. 여기 산 있는데 산에다 요 구멍 여기 뽕 뚫려갖고 여기 좀 메꿔져가 흙이 조금 있는 거 보이잖아 돌리네. 에? 돌리네. 카리스트 지형에서 여기 여기로 뻥 들어가서 이따가 흙이 무너져갖고 여기 메꿔진 거거든. 한몰 돌리네. 돌리네. 그럼 돌리네 왜 생기냐? 지식백과, 학생백과 돌리네. 우리나라를 석회암. 자, 돌리네는 왜 생기냐면 석회동굴이 이렇게 있으면서 석회석이 녹아 물과 결합하면 그러면 이렇게 달리죠. 이건 뭐라고 해? 석, 이거는 석순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종유석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기둥에서 석주라고 그러지. 이건 뭐라고? 석주. 이건 새싹처럼 순났어. 그래서 석순. 뭐라고요? 석순, 이거는 뭐라고? 종처럼 매달려서 종유석. 이렇게 녹아내면 여기 땅이 구멍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많이 녹으면. 아, 빵 뚫리면 요게 동글동글하게 빵꾸로 구멍이 뻥 뚫렸지. 아까 그게 다시 그렇게 된 거.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메꿔진 거예요, 여기가. 흙이 뭉거져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돌리네. 돌리네. 돌리네를 왜 갑자기 하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우발라 찾아야지, 우발라. 우발라 어디 있다고 했어? 우발라. 돌리네가 합쳐졌다. 큰. 이해돼? 돌리네 여러 개가 합쳐진 게 뭐라고요? 우발라라고, 우발라. 그럼 우발라도 쳐볼까? 그림 나오나? 저기 구멍 났어, 안 났어요, 여기? 났어요? 여기서 뻥 뚫린 거, 이게 우발라. 2개 이상 연결되어 그 긴 와지. 와지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된다. 와지. 됐어요? 네. 돌리네가 연결 확장돼가지고 푹푹 무너져갖고 만들어진 거. 됐나요? 우발라. 이게 2개 내지 여러 개 돌리네가 합쳐져서 합쳐진 거 우발라. 복합 돌리네. 복합 돌리네. 오케이? 그림 보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직접 지향형은 IC가 뭔지 알아요? 직접회로는 거예요. 직접이 뭐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거에 지향형이라. 모일 수 있는 거 지향형. 직접 지향형 쳐봐요. 218. 자, 직접 이익이 크다. 모일수록 이익이 크대. 전후방 연결과가 크대. 이렇게 모일수록 이익이 큰 게 뭐 있을까? 공장지대 봐봐. 기계공업인데 여기는 나사가 거, 여기는 그지 기둥가 거, 여기는 베어링 깎고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돼? 이거 합치면 뭐 돼? 기계 만들기 좋지. 그래서 기계공업단지 안 모여 모인다고. 야 나사 하나 깎으려고 저 멀리까지 또 갔다 오냐? 그러니까 모여서 생각되지. 그게 직접 이익이 큰 거지. 모일수록 이익이 큰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우정국은 우체국인데 219번 봐봐. 우정국, 우체국. 우체국 이름이 우정국으로 바꾼 거 아니야? 됐어요? 우정국. 봉수제, 파발, 여건제, 우체국, 다양한 유무선 통신 도습하고 전화 같은 거. 됐어요? 응? 네. 그 다음에 연담도시 하는 거예요. 연결?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발달한 교통망을 따라 기능을 뭐라고요? 연속,
연속으로 부담한다. 연담 도시와 자 다시 중심 도시가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도 주변 도시가 있지. 이렇게 보면 중심 사거리가 있고 주변 사거리가 있지. 여기에 은행도 있고 막 상가 발달하지. 여기도 발달하지. 이 길 따라서 상가 안 생기냐? 그럼 연담 도시화 안 되겠다? 이해됐어요? 연결하는 곳에 도시가 발달한다. 연담 도시화. 됐어요? 가게도 그렇잖아. 여기 가게 많고 여기 가게 많으면 사거리 사이에 또 생기면 그리고 여기 또 작은 사거리도 생기고 그죠? 어? 여기 말하고 주도심, 여기가 말하고 부도심. 이것도 도심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조그마한 가게들 또 생기고 그러잖아. 사거리에는 이렇게 여기도 생기면 또 여기도 생기고 그지? 그러면 핵심들이 여러 개로 늘어겠지. 다핵심이로. 봐봐, 다핵심이로. 도시의 다양한 기능이 서로 다른 핵을 이룬다. 그지? 선형이론. 이게 동심원이고 이게 대형이고 이거잖아. 봐봐. 등질 지역으로 묶어졌네. 이해되세요? 어? 여러 가지 핵심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질로 나누어진 그러니까 주택가의 중심은 여기고 아니야? 사무실의 중심은 여기고 상업가의 중심은 여기고 또 그런 게 있지. 저기 가다 보면 상가에서 그 뭐더라? 무슨 백화점 있고 갤라리아 백화점인가? 거기 상업 제일 발달했지. 거기 사거리. 아니야? 갤러리 백화점 있고 오리에 뭐 위에 카페가 있고 저쪽 반대에 이제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서 뭐 먹을 음식점들 되게 많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맞지? 네? 그러면 이쪽으로 도르면 거기 병원 천지잖아. 이렇게 성형외과. 오케이? 아. 자, 선형으로는 이 형태가 선의 형태예요. 선형.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뭘로 뽑아놨어요? 도심에서. 방사형으로 선의 모양으로 쭉쭉 뻗어나간다고. 왜? 1번 지역도 있지만 2번의 역할이 거리가 멀더라도 다 필요하잖아. 그치? 3번도 역할도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4번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선처럼 이렇게 뻗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죠? 이렇게 성형외과 거리, 가구 거리 이런 것처럼 쭉쭉쭉쭉 뻗어나간다는 거지. 그치? 근데 신도시는 요새는 이런 식으로 짓지. 맞아? 자연 발달은 이렇게 되지. 시골은 이렇게 되지. 아닐까? 이건 대도시 기획했을 때는 다핵심이론으로 도시를 기획해서 기획도시 만들 때 이렇게 나오고 작은 도시가 성장해 나가면 이렇게 선형이론으로 많이 성장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시내 딱 들어가 요만큼만 읍사무소 있고 딱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동심원으로 커지는 거는 아주 뭐 작은 시골 그 읍사무소부터 해서 쭈르르 커지는 그런 느낌이고 선형이로는 중간 도시가 이렇게 쭉쭉쭉쭉 거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쪽 길목 뭐 장사골목 이거 무슨 골목 해서 나뉘는 느낌이고 이건 대도시 정비한 다핵심이론처럼 보이고 대도시니까 다핵심이고 선형은 뭐라고 쭉쭉쭉쭉 선으로 형태를 이루면서 뻗어나가니까 무슨 거리로 뻗어나는 건 그런 느낌이고 동심원은 물결 파장 퍼지는 것처럼 시골이라 천천히 그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라고. 됐나요? 263번. 인체 협상이나 대화를 거부하는 극심한 반대. 이게 바나나? 인체 협상이나 지역 개발, 바나나 현상 이런 거네, 그죠? 네. 바나나면 이것 좀 나오지. 바나나 현상, 님비 현상, 신비 현상. 환경오염 시설 자기가 사는 지역권에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바나나인데 오염 시설 설치하지 마라. 바나나. 여기 있네. 바나나. 어디에는 아무것도 짓지 마라. 이런 뜻이네. 아무것도. 혐오 시설 짓지 마라. 됐어요? 극심한 반대.
하지 마라 이런 거네. 됐어요? 네.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처리 같은 거 절대 지역에는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대화도 안 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혐오시설 입지 반대. 비슷하죠. 핀비를 편의시설 유치 경제. 님비 핀비인데 바나나는 입지 반대가 아니라 대화 자체를 안 한다고. 격렬해졌나 보네. 그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님비 핀비. 바나나 연상. 그러면 님비가 바나나생이에요? 핀비가 바나나요? 님비. 님비? 냄비 속에 바나나 이렇게 외우면 끝나네? 됐어요? 네. 됐어요? 자, 봐라. 님비하고 핀비. 좋은 거는 우리 쪽으로 픽업한다는 게 핀비예요? 픽업한다는 게? 네. 핀비. 님비가 더 극심해지면 바나나. 영농은 경영한다, 경영 운영한다. 농사를. 근데 지금은 기계를 안 하잖아요. 기계를 안 쓰면 효율이 안 나요. 낫으로 한번 배워볼래요? 그지? 그래서 기계화. 맞지라는 사람도 많지 않고, 크게 해야 남으니까 영농 기계화. 그다음에 운영하고 농사하는 것도 다각화한다고. 옛날에는 쌀만 했죠. 지금은 뭐라고요? 특이한 특용 쌀도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쌀 말고 찹쌀도 하고. 이게 그러면서 여기다 하우스도 가지고 하고 특용 작물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조방적은 토지 활용하는 방법인데 특징인데 조방만 보면 되네요. 어디 나와요? 조방적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고냉지 이렇게. 고랭지서. 조방적. 이거는 집약적이네. 집약적 반대가 조방적이네. 만들어서 노는 거야. 고냉지는 뭐예요? 이렇게 서해안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동해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해돼요? 그랬을 때 여기가 뭐라고요? 노파, 고원이요, 고원. 뭐라고요? 고원. 여기가 뭐라고요? 넘어가면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여기가 뭐라고요? 대관령 목장이에요. 여기다 소를 풀어놔요, 가둬놔요. 풀어놔요. 그게 조방적이에요, 조방적. 근데 집약적은 뭐예요? 소를 풀어놔요, 아니면 집안에다 착착 넣어요. 착착 집어넣겠죠. 집약적은 집적이에요, 집적. 요약된 것처럼. 모아놓고 길러. 조방적은 뭐라고? 넓게 풀어놓고. 집약적 반대가 뭐라고요? 조방적. 대관령 우유 같은 데서. 됐어요? 자, 조림사업은 이게 수플림이에요. 수플림 별거 아닙니다. 수플림. 나무 심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심어야죠. 뭐예요? 물도 치수도 되고 산소도 발생하고 목재도 없고 이 나무를 심어야 이 숲 안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버섯도 나고 여러 가지 나지 않아요? 약초도 나고. 조림사업 알겠어요? 근데 조림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거니까 인공으로 대량으로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산업전에 군의 수요를 맞추는 거. 군대 수요를 맞추는 군수산업이에요. 군대 수요. 그러면 뭐 있어요? 군대 옷, 식사, 무기 이렇게 군수산업. 먹고 자고 하는 거 전부 다. 됐죠? 조산운동은 이게 조는 만들 쪽겠죠. 만들 쪽. 이것도 만들 쪽. 이거는 뭐를 만들겠어? 육은? 육지를 만들겠죠. 이거 산을 만들겠죠. 한자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 조육운동을 하려면 판과 판이 부딪혀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게 밀려갖고 쏟아갖고 만들어지겠죠. 조산운동도 산맥을 만들려면 그죠? 판이 움직여서 되겠죠. 근데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조육, 조산.
나오겠죠? 조리운동, 조리운동, 조산운동. 비교한 건 안 나오나? 조리운동은 이 현상은 조리운동과 조산운동을 나누어 개축한다. 조리운동. 층위의 임상적 구생물. 조리운동. 조리운동. 퇴적층 조사해보면 알겠죠. 조리운동과 조산운동 여부에 따라 확인이 된다. 조리운동. 습꽃단층. 조산운동. 퇴적의 지각변동. 아까처럼 우리나라 위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융기했죠. 그럼 산 만들었죠. 그 정도면 조산운동. 퇴적에 갖고 쌓이는 거. 조리운동은 판과 판이 부딪혀갖고 솟아오르는 거. 조리운동. 육지 만들어지는 거. 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판이 움직이는 건 조리운동일 테고 대지각운동. 그죠? 맞지? 조산운동은 융기 침강으로 상하로 돼서 그치?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네. 그죠? 조산운동 정확하게 여기로 볼까 이거? 요거는 암석 만든 거죠. 그죠? 조리운동, 조산운동. 요거 하나 보고 두 개만 봅시다. 이건 다 뭐가 되냐? 풍화가 됐네. 풍화 작용에 의해서 조리운동 누른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눌렀나? 조산운동. 조산운동은 지각이 수평 방향의 힘이 돼요. 습곡산맥. 수평 방향의 힘을 받아서 수평이 옆이잖아, 그지? 지각변동이고 육지잖아, 그지? 습곡산맥의 지각변동. 조산운동은 지각의 융기에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지향사, 퇴적을 만들고, 그래서 판과 판에 충돌해. 그래서 한쪽이 충돌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네. 조리운동 이렇게 쉽게 돼 있네. 그림으로. 자, 풍화 침식되죠. 운반에서 퇴적해서 쌓이죠. 무게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게 눌리고 이건 올라가겠죠. 용기되고. 이해됐어요? 요게 무슨 운동이야? 조리운동이네. 요 그림. 대륙지각인데 풍화돼서 운반돼서 쌓여. 그럼 이게 눌리죠. 어째? 그럼 이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융기되죠. 오케이? 네. 그럼 이건 내려앉아가지고 밑으로 또 깔리고 완만하게 일로 가고 또 운반되면 쌓이고 그래서 이거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다가 만들어진 요게 분지야.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대구가 태백산맥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야. 대구 분지. 됐어요? 조류운동에 의해서 생겼네. 분지도. 됐죠? 그 다음에 조류운동 말고 조산운동도 찾아봐야죠. 조산운동. 조산운동은 수평 방향의 힘을 받아서 습곡산맥으로 이렇게 됐대. 여기 쌓였죠? 그죠? 해양. 판과 판이 충돌하네.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왔네. 튕기고 이건 밑으로 내려가고 튕기는데 부딪혀갖고 이렇게 올라왔잖아. 판과 판이 부딪혀갖고 판과 판이 충돌해서 생긴 건데 이렇게 해서. 그죠? 오케이? 뭐다고 이게? 이게 조산운동이네.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양이 있는데 조산대와 조산대 해서 요 관계 이렇게 이 판하고 판하고 눌려갖고 이 가운데 올리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두 개가 판과 판으로. 다시 한번 볼까? 조산운동은 뭐라 그래? 이렇게 판과 판이 부딪혀갖고 여기 위에 이게 뽀로록 솟아나는 거래. 이렇게. 오케이? 조산이. 근데 조산운동이 판과 판에 부딪힌 거고 조류운동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지각이 쓸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 판이 기울어진 거. 그러네, 그죠? 내 거꾸로 만들었대, 그죠? 자, 다시 조립 운동은 뭐라고요? 이렇게 한 판이 있으면 이게 쓸려가지고 무거워져서 이게 솟아나는 거. 조산 운동은 뭐라고요? 판과 판이 부딪혀갖고 여기다가 튀어나오는 거, 새로운 게. 오케이? 자, 모양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구하도는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나중에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끊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호수가 생기죠. 이게 구하도예요. 구하도. 길이 바뀐 거야. 여기가 막힌 거야. 여기가 막혀. 여기도 막히고.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 물길이 생겨서 이렇게 뚫려서 가면, 그죠? 새로 남은 거.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쌓여요? 제방이 쌓이는 거, 제방. 그 페이지 찾아봐요. 자연 제방. 구하도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물길 쌓여서 이 옆에 물길 옆에 이렇게 쌓인 이런 것들을 자연 제방이라고 하는 거고. 됐어요? 이 자연방을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습지처럼 땅에 있는 걸 배후 습지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돈산동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하상도로예요. 돈산동으로 오는 길. 이해됐죠? 그럼 처음에 물은 여기만 있죠. 지금 보통 때는 여기 자전거 도로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이렇게 하상도로 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도로 하나 위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집 같은 거 쭉 되면 여기 이 위를 쭉 타고 가잖아. 그 밑에도 하상도로 하나 있고 여기는 물 있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데가 배후습지예요. 배후습지. 오케이? 네? 그럼 배후습지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뭐라고요? 범람원이라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하상도로 알죠? 그럼 하상도 위에 보면 여기 또 도로 있잖아. 이렇게 도로 이렇게 있고 요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집 짓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 그럼 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낮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둔산동 이렇게 들어오는 길로 되면 둔산동 올라오면 이렇게 하상도로 타고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타고 오다가 오잖아. 그럼 도로 밑에도 있고 하천 옆에 있는 도로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하천 여기가 뭐라고요? 배후습지, 범람원. 오케이? 근데 이렇게 썩 될까?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또 여기서 숲 같은 거 뭐 풀 막 나 있지. 바로 이렇게 이 맹맹하가 이렇게 갖고 눈녹들을 막아져 있지. 이게 자연 제방이지. 요거 이해됐어요? 배후습지까지 다 했죠? 습기 있는 땅. 배후는 뒤에 있는. 방풍링은 나가. 방지에 바람. 자, 뭐 해변이 있으면 뭐라고? 바람이 막 들어오면 그냥 두면 막 나가니까 나무 같은 거 막 심죠. 해변가에 이렇게 모래사장 있고 여기 도로 있고 그럼 여기다가 안 그러면 막 바닷바람 막 모래까지 다 가게로 쳐 날릴 텐데. 방풍링. 됐어요? 대천 해수욕장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렇게 숲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방풍림이라고 일부러 심은 거라고. 바람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여기는 뭐라고? 바다. 여기는 모래사장. 그럼 여기는 뭐라고? 방풍림. 자, 38쪽 봐봐요. 최고 적당한 땅을 산출하는 거예요. 어디 해야 되나? 최적지. 최고 적당한 땅이에요. 여러 조합으로. 뭐라고요? 입지 조건 따질 때,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철광석은 어디 있는 게 좋아? 여기잖아. 무거우니까. 와서 만들었다가. 포항, 아니면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해변가에서. 만들어서, 쇠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맞잖아. 근데 전자공업 같은 거는 기술자가 많아야 되니까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야. 가벼우니까 수송해도 되고. 석회석은 원료지향이잖아. 이거 원료 있는 데가 해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최적지가 원료고 어떤 거는 운송비고 어떤 거는 사람 기술자고. 자, 꽃밭을 해야 돼. 그럼 대도시, 부산 옆에나 서울 옆에 해야지. 사람이 많아서 꽃을 소비해야지. 꽃 사겠어? 시골 사람? 사지. 근데 몇 개나 사겠어? 산다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입지를 선택할 때 어디에 최고 적당하냐? 그 최적지 산출이야. 됐나요? 자, 그루가리. 어디 나와요? 다설지, 그루가리, 남서해안. 그러니까 1년에 2번 한다는 건가? 뭔가 깜빡이네. 그루가리. 아, 이거 되게 쉬운 단어인데. 한두의 작물을 번갈아 가면서 구루, 이모작, 그치? 이모작. 벼를 재배했다가 따뜻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벼면 빨리 비고. 그러니까 조생종비 일찍 여무는 벼를 심겠죠. 자른 다음에 또 땅을 골라갖고 보리를 또 심죠. 보리가 또 자라면 꽉꽉 눌러놨다가 봄에 파릇파릇하게 해서 얼른 성장하면 짜자작 잘라낸 다음에 또 준비하는 모내기를 거기다 또 하죠. 그루가리 알았어요? 번갈아 가면서 심기. 이모작 다른 농작물로 번갈아 가면서 심기. 감조하천은 모양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조하천. 조석의 영향으로 하천의 하루부의 하천의 수위가 물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네, 그죠? 조석은 왜? 썰물, 밀물, 해안가, 밀물 썰물로 해서 강물이 있는데 강물도 내려가죠. 그러면 밀물 되면 바닷물도 올라오죠. 그럼 여기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겠지. 이게 감소 안 쳐요. 그럼 높아지면 이 바닷물이 여기 넘쳐 안 넘쳐? 넘치면 염해라고 그래. 염해는 뭐라고? 소금물로 해를 끼친다고. 그러면 되게 높게 쌓야겠죠. 저기를 그 제방을. 됐어요? 그게 감조 안천이네. 조석의 영향으로 하천의 하류부에 하천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하천의 물 높이가 높은 하천. 감조 안천. 탈공업화는 공업화를 탈출한대요. 그럼 뭘로 가요, 그러면? 정보사회화로 가는 거예요. 자, 공업화는 뭐라고요? 생산이에요, 생산물. 2차 산업. 정보산업, 서비스 산업은 3차 산업. 자, 생산하는 거하고 은행을 갖는 거하고 돈이 뭐가 더 될 것 같아? 은행이 더 될 것 같지? 에?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생산하는 거랑 알리바바처럼 인터넷 쇼핑몰 만든 거하고 돈이 뭐가 더 돼? 쇼핑몰이 더 되잖아. 쿠팡이 더 비싸잖아. 만든 사람보다. 이해돼? 그래서 탈공업화 사회라는 건 뭐야? 공업은 이제 생산하고 이제 생산은 충분히 하고 감당할 만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떻게 분배하고 이 문제라는 거지. 이거 간섭지? 간식지야? 간석지? 간척지? 간석지야? 네. 간석지하고 간척지는 어떻게 다르냐? 태정물이 생긴 갯벌이 간석지네. 간석지를 물을 막고 거기다가 땅으로 쫙 하면 간척 사업이 되는 거네. 이해됐어요? 간석지가 뭐라고? 갯벌.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안수가 됐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갯벌이 있어 없어? 그럼 여기는 높아나죠. 밀물 낼 때 여기를 막아버리지. 그러면 이렇게 흙을 더 여기다 버버리지. 여기는 송기가 많으니까. 그럼 이게 뭐라고요? 간척지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간섭지가 뭐라고 나중에 간척지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고 갯벌의 효율이 엄청 크다고 막 환경 문제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지 또. 그러면 질문 답변 됐어요?